그래서 채권이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이 이렇게 자금을 차입하기 위해 발행한 유가증권으로 만기와 액면가가 결정되면, 만기는 뭔지 설명해줬지? 만기 뭐예요? 돈을 나중에 돌려받는 날짜. 나중에 돈을 돌려받게 되는 날짜의 만기와 그다음에 액면가. 액면가는 그 채권의 가격, 액면가가 결정되면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만기 1년에 액면가가 1,000원인 할인채를 보유하면 만기에 1,000원의 현금을 얻는다. 할인채란 액면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발행되어 만기에 액면가를 지급받는 채권으로, 아까 설명해줬죠? 할인채는 뭐라고요? 액면가보다 낮은 가격, 더 할인해가지고 파는 그런 채권으로 만기가 되면은 이제 약속한 날짜가 되면 액면가만큼 금액을 지급받는 채권이에요. 그래서 할인채의 가격은 이 할인채로부터 발생하는 현금 흐름, 즉 액면가의 현재 가치와 같아진다라고 했어요. 이 말이 약간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1,100원의 액면가를 가지고 있는 이런 채권이 있어. 그런데 이 1,100원을 이제 할인채로 발행을 하려고 그래. 할인채로 발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할인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럼 어떻게 이걸 정할까? 이 가격을 어떻게 정할까? 했는데 가격 어떻게 정한다 그랬어요? 금리로 정한다 그랬지. 이제 할인채의 가격을 정할 때 금리를 따져. 금리를 따져서 지금 금리가 10%예요. 그러면 금리 10%에서 얘를 가격을 1,000원으로 이제 쓰는 거지. 1,000원으로 하는 거지. 만약에 금리가 20%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 그 가격 얼마에 정하게 될까요? 900 얼마? 내 계산해 봤더니 930 얼마야? 900 그냥 편하게 930원이라고 할게. 그러니까 x 곱하기 1.2 했을 때 1,100원 나오는 이 x가 이제 요게 이제 가격이 되겠지? 그러니까 그런데 이 1,000원이나 930원이 뭐냐면은 결국 이 액면가는 1년 후에 받게 되는 돈이지. 1년 후에 받게 되는 돈이지. 만기일에 받게 되는 돈이잖아. 이 만기일에 받게 되는 미래 가치의 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거야. 현재 지금 가치로는 얼마냐는 거야. 그건 금리에 따라 다른 거지. 근데 금리가 뭐예요? 금리가 뭐냐면 그 은행에서 주는 이자율. 이자율. 은행에서 지금 요새 이자를 몇 퍼센트로 쳐주냐는 거야. 그러니까 요새 이자를 갖다가 10%로 쳐주고 있으면은 이 1,100원 1년 후 1,100원의 현재 가치는 1,000원이 맞지. 이렇게 따지는 거야. 지금 가치는 1,000원이 맞으니까 할인채의 가격도 1,000원에 하자.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할인채는 은행에서밖에 못 받아요. 아니야. 할인채는 이제 회사에서 삼성에서 발행하면 삼성 할인채가 되는 거고 회사채가 되는 거고 이제 현대에서 발행하면 현대에서 사는 거야. 근데 이제 채권은 이제 증권사에서 이제 사는 건데 증권사에서 채권을 사는 건데 그 채권을 발행하는 주체는 정부가 될 수도 있고 미국 정부가 될 수도 있고 한국 정부가 될 수도 있고 그리스 정부가 될 수도 있고 그리스 채권 뭐 한국 국가 채권 미국 국채 다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국채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국가에서 발행하는 채권인 거야. 그런 게 있고. 그럼 또 1,000원은 지금 1,000원은 나중에 받을 돈인 거예요? 1,000원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치 지금 할인채의 가격 우리가 지금 당장 채권을 살 때 이 가격인 거지. 1,000원을 내면 1년 뒤에 1,100원을 받는 그렇지. 이해되지. 지금 이자 우리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만큼 쳐가지고 가격을 다운 시켜가지고 할인해가지고 팔아주는 거야. 너무 좋은 거네요. 어렵네요. 그러니까 지금 요새 금리가 10%면은 자 1,100원짜리를 1,000원에 팝니다 이렇게 주는 거야. 그러면 코인 같은 거네요. 코인은 근데 이제 사람들이 막 수요가 몰리면은 그 수요 몰리는 거에 따라서 이제 막 가격이 막 급등 하잖아. 근데 이제 채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기일에 딱 정해진 돈을 받는 거지. 만기일에 액면가의 돈을 딱 받는 거지. 금리는 무슨 금리를 기준으로? 한국은행 이제 금리 기준으로 이제 하는 거지. 지금 우리나라에서 발행되는 거는.
근데 이제 미국에서 발행되는 국채 같은 경우에는 미국 금리, 미국의 이제 연방준비은행에서 연방은행에서 이제 연방중앙은행에서 이제 정해놓은 금리에 따르는 거지. 그렇게 해서 그 금리를 이제 따르는 건데, 그래서 이 할인채의 가격은 현재 가치다. 현재 돈의 현재 액면가가 가지는 액면가의 현재 돈 가치라고 보면 돼. 현재 돈 가치. 그러니까 1,100원을 지금 1년 전인 지금의 기점에서 봤을 때는 얼마짜리인가? 이거는 이제 금리로 이제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액면가의 현재 가치와 같아진다. 할인채 가격이 액면가의 현재 가치보다 낮다면 상승하고 반대로 액면가의 현재 가치보다 높다면 하락하기 때문이다. 이거는 뭔 소리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10%야. 그런데 이제 할인채를 발행을 했어. 그런데 자, 여러분 이거를 1,050원에 팔겠습니다. 그랬어. 그럼 사람들이 살까 안 살까? 지금 안 사지. 지금 현재 가치로 보자면 현재 가치는 1,000원이야. 현재 가치는. 그런데 자, 파는 가격을 1,050원에 했어. 그럼 할인채의 가격이 더 높지. 더 비싸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사니까 가격이 점점 다운돼. 1,050원, 1,040원, 1,030원, 1,020원 계속 내려가다가 결국엔 1,000원이 돼버리는 거야.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가치가 1,000원이야. 그러니까 시중 금리로 계산했을 때 현재 가치가 1,000원이야. 그런데 할인채의 가격을 900원에 팔게 되었어.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많이 사지. 막 수요가 몰리지. 그러면은 이거 더 이상 채권이 없네요. 부족하네요. 그러면 가격을 올려. 그러면서 가격이 더 상승 업 되는 거야. 그러면서 할인채 가격 결국에는 1,000원으로 똑같아져. 그래서 할인채 가격이랑 현재 가치 가격이 같다. 맞아. 그런 거야. 그러니까 할인채의 가격은 결국에는 현재 가치랑 똑같아질 수밖에 없다. 왜냐면은 현재 가치보다 높을 때는 점점 낮아지고 낮을 때는 점점 높아지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래서 반대로 액면가의 현재 가치보다 높다면 하락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때 현재 가치란 미래의 특정 금액을 일정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 시점에서의 가치이다. 그런데 일정한 할인율이 뭐냐면 결국 금리로 계산한 거다. 이거는 결국 금리로 계산한 거다. 현재 시점에서의 가치를 말한다. 예를 들어 시중 금리가 연 10%일 때 1년 뒤 1,100원의 현재 가치는 1,000원으로 계산된다. 1,000원을 예금하면 1년 뒤 10%의 이자 100원이부터 1,100원이 되기 때문이다. 할인채의 가격은 액면가의 현재 가치와 같아지므로 결국 채권의 만기 수익률, 즉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얻게 되는 연평균 수익은 시중 금리와 같아진다. 자, 이게 뭔 소리냐면요. 자, 우리가 이게 현재 가치랑 할인채의 가격이랑 그다음에 채권의 현재 가치가 액면가의 현재 가치가 서로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 같아진다 그랬지. 같아진다는 건 그 둘이 정확하게 같아진다는 건 뭐냐면 이 금리만큼 정확하게 할인을 넣었다는 얘기인 거야. 금리만큼 정확하게 할인을 넣었다는 얘기인 거지. 자, 그래서 우리가 1,100원짜리를 1,000원에 샀어. 그러면 수익률이 얼마인 거예요? 수익률이? 100원. 10%인 거지. 10%인 거지. 그 10%는 뭐야? 시중 금리야. 시중 금리랑 똑같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익률이 뭐랑 똑같아지는 거다? 시중 금리랑 똑같아지는 거다. 네, 이해되죠? 그래서 채권의 수익률은 이퀄 뭐다? 시중 금리다. 네,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자, 그래서 채권이란 무엇이다? 무엇을 차입하기 위해? 자금을 차입하기 위해 차입한다는 건 들여온다는 거야. 들여오기 위해 발행하는 유가증권, 가격이 있는 증서이다. 권리가 있는 증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증서다라는 뜻이에요. 유가증권이다. 만기와 뭐가 써있다? 액면가가 써있다.
할인채는 액면가보다 어떤 가격으로 발행해요? 낮은. 맞아. 낮은 가격으로 발행한다. 만기에 액면가를 받는 채권이다. 그래서 할인채의 가격은 액면가의 현재 가치랑 똑같다. 액면가의 현재 가치란 특정 금액을 일정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 시점에서의 가치이다. 그리고 이 일정한 할인율이란 뭘 반영한 거다? 금리를 반영한 거다. 그래서 금리를 올립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립니다. 그러면은 무슨 소리야? 은행에서 그만큼 이자율이 높아졌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사람들 막 빚진 사람들 너 어떻게 맨날 내야 되는 이자가 엄청 많아졌어. 그럼 다들 걱정을 하는 거야. 다들 걱정을 하고 금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러면은 그만큼 돈을 빌리기가 쉬워지는 거지. 이자율이 낮아졌으니까. 그래서 할인채의 가격이 액면가의 현재 가치보다 낮아지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할인채 가격이 채권 가격이 액면가의 현재 가치보다 낮다라는 거 더 싸다라는 거지. 할인채 가격이 너무 싸면은 결국 채권 가격은 어떻게 돼요? 올라가요. 상승. 올라가지. 그리고 할인채 가격이 현재 가치보다 너무 높고 너무 비쌀 때는 어떻게 돼요? 채권 가격 결국에 내려간다. 그래서 결국에는 둘이 똑같아진다. 결국 둘이 똑같아진다는 얘기는 채권의 만기 수익률이 뭐랑 똑같다는 얘기다? 시중 금리와 똑같다는 얘기다. 그래서 시중 금리가 10%라고 쳤을 때 1년 뒤 1,100원 채권의 현재 가치는 얼마? 1,000원. 1,000원. 그러면 할인채의 가격도 얼마에 결국엔 책정이 된다? 1,000원. 그러면 채권을 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을 왜 사냐면은 그러니까 시중 금리보다는 사실 0. 몇 %라도 조금 더 줘. 그러니까 은행에다가 맡기는 것보다는 조금 더 줘. 조금 더 줘요. 그러니까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한국에서 막 발행한 채권이니까 절대로 안 얻을 수가 없는 거지. 그럼 이제 채권 사면 안 돼. 왜? 국가 망할 수도 있어서? 망하기 일보 직전. 그러니까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은 이거 안전한 거지 사실상. 그리고 삼성이 망하지 않는 한 삼성 채권도 안전한 거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는 거지. 그래서 국가에서 발행한 채권은 뭐라고 해요? 국채. 그다음에 회사에서 발행한 거는 회사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다음에 채권의 만기가 다른 경우 장단기 수익률 격차는 장단기 수익률 격차라는 게 뭐냐면 장기 채권이랑 단기 채권이 있어. 장기 채권은 2년 넘어가는 채권이야. 그러니까 막 2년, 3년, 4년, 5년짜리 채권이 있거든. 10년짜리 채권도 있어. 그러니까 만기일이 10년에다가 액면가 10,000원인 채권이야. 그러면은 이거는 10년 후에 10,000원을 겨우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지. 10년이 지나고 나서야. 그러니까 10년을 묵혀둬야 되는 채권인 거야. 그러니까 10년 동안 그러니까 가지고 있어야 되는 채권이고 얼마나 약간 좀 그동안 많은 변동성이 있겠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10년짜리 살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사게 되겠지. 그래서 보통은 10년짜리 채권이 1년짜리 채권보다는 장기 채권이 단기 채권보다 어때요? 가격이 조금 더 수익률이 높겠지. 높게 나와. 그러니까 할인은 좀 더 많이 때려줘. 할인은 좀 더 많이 때려주면서 나와. 그렇게 해서 그래서 그 장단기 수익률 격차는 게 그거야. 장기 채권과 단기 채권의 수익률 차이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1년짜리랑 2년짜리, 3년짜리, 4년짜리, 5년짜리가 각각 얼마큼 차이가 나느냐. 이제 그거를 이제 그래프로 보여줄 수가 있어. 그거를 수익률 곡선이라는 그래프로 파악할 수 있다. 수익률 곡선이란 채권의 만기에 따라서 만기 수익률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예를 들면 그림 1 같이. 그림 1 요렇게. 만기가 길어질수록 수익률이 어때져요? 점점 높아지지. 이런 게 보통 일반적인 모습이야. 만기가 길어질수록 점점 더 수익률이 높아지는 게 이게 일반적이야. 그런데 이거 반대로 그림 이처럼 어떤 경우도 있어? 오히려 만기가 긴 건데 점점 더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 이거 왜 어떨 때 이렇게 될 것 같니? 어떨 때 이렇게 될 것 같아? 어떨 때 사람들이 이렇게 불안할 때 어떻게 금리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 거라고 생각할 때? 떨어진다고. 맞아. 금리가 앞으로 막 팍팍팍 떨어질 거라고 생각할 때, 금리가 팍팍팍 떨어지게 되면은 그러면 할인채의 가격도 떨어지지. 아니지. 할인채의 가격은 높아지지.
그러니까 금리랑 할인채 가격은 서로 반대로 움직여. 그러니까 이제 할인채 가격이 앞으로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만기를 잘 안 가져가려고 그래. 그 좀 장기 채권을 잘 안 사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이게 수익률 곡선이 서로 변하게 되는데요. 자, 그림 1은 일반적인 채권의 수익률 곡선이다.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만기 수익률이 증가하여 수익률 곡선은 양의 기울기를 가진 곡선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수익률 곡선이 항상 양의 기울기를 갖는 것은 아니다. 그림 2와 같이 만기가 길어질수록 만기 수익률이 오히려 하락하는 경우도 있다. 네, 그래서 음의 곡선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빈칸 채워볼게요. 만기가 다른 경우 장기와 단기 장단기 수익률의 격차는 뭘 통해 파악 가능하다? 수익률 곡선. 수익률 곡선을 통해 파악이 가능하다. 수익률 곡선은 만기와 만기 수익률 간의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그림 1은 무슨 기울기? 양의 기울기. 만기가 길어질수록 수익률이 상승하는 것. 그림 2는 음의 기울기. 만기가 길어질수록 수익률이 하락하는 것. 그렇다면 이 수익률 곡선의 기울기를 양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음으로 하는 건지, 그리고 기울기도 막 어떤 건 가파르게 올라가고 어떤 건 되게 좀 완만하게 올라가겠지. 이 기울기를 결정하는 요인은 대체 뭘까? 투자자는 채권에 장기 투자할 때 한 번에 장기 채권을 살 수도 있고 단기 채권을 연속해서 살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10,000원으로 채권에 2년간 투자할 때 2년짜리 만기 채권을 사는 방식과 1년 만기 채권을 2년간 연속해서 사는 방식을 둘 다 고려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2년짜리 채권을 갖다가 한 번에 사는 거지. 그러니까 2년 만기일이 오는 그런 채권을 한 번에 사는 거야. 근데 이때는 수익률을 갖다가 A라고 해볼게. 수익률이 A라는 거는 뭐 10%가 될 수도 있고 뭐 5%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겠지? 그런데 이 A라고 쳐볼게. 수익률을 뭐 예를 들어 10%야. 그랬을 때 그러면은 이 2년짜리 이 채권의 수익률은 나중에 받게 되는 돈은 얼마가 될까요? 10,000원을 투자했어. 처음에 10,000원을 투자했는데 수익률이 10%야.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 수익률이 10,000원 곱하기 1 플러스 A. 근데 이거를 2년을 반복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곱하기 1 플러스 A를 한 번 더 해줘야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게 이게 2년 후에 수익률이 되는 거야. 2년 후 얻게 되는 돈이지.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살 수도 있어. 1년 이렇게 사는 거야. 처음에는 1년짜리 채권 샀다가 그 다음에 이거 만기일에 돈 한 번 받고 그 다음에 또 1년짜리를 한 번 더 사는 거야. 이렇게 살 수도 있지. 이렇게 살 때 이 수익률을 얘를 B라고 하고 얘를 B 프라임이라고 할게. 그러면은 2년 후에 얻게 되는 돈은 어떻게 될까? 10,000원 곱하기 1 플러스 B 곱하기 1 플러스 B 프라임. 이게 이제 2년 후 얻게 되는 돈이 되는 거지. 근데 왜 B 프라임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B랑 B 프라임이랑 서로 수익률이 다르지. 왜냐면은 이제 지금은 금리가 5%여가지고 B가 5% 정도가 될 수가 있어. 그런데 1년 후에는 금리가 올라서 10%가 될 수도 있거든.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그 당시에 금리에 맞춰가지고 1년 후에 금리에 맞춰가지고 또 B 프라임을 다시 정하는 거야. 이 B 프라임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치. B 프라임은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A랑 B는 지금 당장 정해지는 가격인 거야. 지금 당장 정해지는 수익률인 거야. 그런데 B 프라임은 이제 그 당시에 금리, 1년 후의 금리에 따라서 변동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저 금리가 매년마다 매년마다 아니 매 달마다 바뀌어. 이거 계속 이제 금리를 이번 달에는 갑자기 바꿀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금리라는 게 한국은행에서 그냥 바꾸겠다고 그러면은 이걸 정해진 기간이 없이 그냥 바꾸겠다고 하면 바꾸는 거야. 한국은행이 바꾸겠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요새 물가가 좀 너무 높은 것 같아요. 그러면 금리를 막 높여. 그리고 요새 너무 경기가 침체돼서 고용시장도 안 좋고 사람들이 너무 어려워해요. 그러면은 금리를 막 내려. 그러니까 금리를 갖다가 그렇게 시장 상황에 맞춰가지고서는 그 변동을 그냥 수시로 하는 거야. 근데 위에서는 한 번 더 받아요. 뭘 위에서 한 번 더 받아? 이 뭐야 만기 2년이고 응. 이자율 이 수익률이라는 게 1년 수익률이야. 1년 수익률. 1년 수익률이라기 때문에 그래서 1 플러스 A 한 다음에 1 플러스 A를 한 번 더 하는 거지. 그러면은 이 1 플러스 A는 이거 응. 2년을 한 번에 한다 했을 때 현재 금리로만 하는 거예요? 2년. 그치. 그러니까 아무리 금리가 바뀌어도 요동쳐도 그냥 현재 금리로 계속 가는 거야. 2년을 장기로. 장기로 하면은. 단기로 하면은 그 다음 해에 음. 금리를 하는 거.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금리가 막 만약 금리가 되게 인하가 된다고 하잖아. 인하가 된다고 하면은 할인채 가격이 상승해 버리잖아. 그러니까 지금 쌀 때 지금 당장 많이 사는 게 좋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때가 되면은 이제 앞으로 금리가 막 하락할 거다 그러면 지금 빨리 사는 게 맞는 거야. 지금 빨리 사는 게 맞는 거지. 금리가 떨어지면 안 돼. 금리가 떨어진다고 하면은 할인채 가격이 되게 높아지면서 가격이 비싸지잖아. 가격이 할인채 가격이 막 치솟게 되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사면 너무 비싼 거야. 그러니까 금리가 인하된다고 그러면은 지금 당장 사야지라고 생각해가지고서는 막 그 10년짜리 채권을 갖다가 막 살려고 그래. 막 5년짜리 채권을 살려고 그래. 금리가 앞으로 계속 인하된다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사람들이 막 장기 채권에 몰리게 되지. 장기 채권에 몰리게 되면서 장기 채권 가격이 막 높아져. 그러면서 이제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지. 그러면서 이렇게 음의 곡선이 나타나는 거야. 앞으로 그러니까 그 금리가 인하될 거다 그런 전망을 갖고 있으면 이렇게 음의 곡선을 갖게 되는 거지. 그럴 때. 자, 그래서 계속 보자면요. 그렇다면 수익률 곡선의 기울기를 결정하는 요인은 뭐냐? 이제 그래서 2년 만기 채권을 사는 방식, 그러니까 1 플러스 A로 사는 방식이랑 1년 만기 채권을 2년간 연속해서 사는 방식, 1 플러스 B 곱하기 1 플러스 B 프라임 이 방식 두 가지가 있대. 이때 투자자는 2년 만기 채권에 투자할 때의 수익과 1년 만기 채권에 연속해서 투자할 때의 수익을 비교할 것이다. 현재 시점에서 2년 만기 채권과 1년 만기 채권의 만기 수익률을 각각 A, B라고 하고 1년 후 1년 만기 채권의 만기 수익률을 B'이라고 하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거 그대로인 거야. 그러니까 2년짜리를 샀을 때는 A라고 하고 1년짜리 샀을 때는 B라고 하는데 1년 후 또 1년을 살 때는 B'이라고 한대. 투자자가 2년 만기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 2년 뒤 얻을 수 있는 금액은 10,000원 곱하기 1 플러스 A 곱하기 1 플러스 A이다. 한편 투자자가 1년 만기 채권에 투자하여 얻은 금액을 1년 후 다시 1년 만기 채권에 재투자하는 경우 2년 뒤 얻을 수 있는 금액은 10,000원 곱하기 1 플러스 B 곱하기 1 플러스 B'이다. 아까 얘기했던 거 그대로예요. 네, 이해되죠? 두 방식의 수익이 다르면 수익이 높은 채권에 수요가 몰려 가격이 조정되므로 결국 두 방식의 수익은 같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 10,000원 곱하기 1 플러스 A의 제곱이나 10,000원 곱하기 1 플러스 B 곱하기 1 플러스 B 다시나 이게 어느 한쪽이 일시적으로 더 수익률이 좋아 보일 수는 있어. 그런데 수익률이 좋아 보이는 쪽에 사람들이 결국 몰려가지고 가격이 또 다운돼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 이 둘의 수익률은 어떻다? 같다. 결국 둘은 같다. 결국 둘은 한쪽이 더 좋아 보이는 쪽에 사람들이 몰리기 때문에 결국엔 같아진다. 그거랑 똑같은 거지. 채권 가격하고 그다음에 현재 가치가 서로 결국에 같아지는 거랑 같은 원리인 거지. 그래서 적어볼게요. 수익률은 시중 뭐랑 똑같다? 금리랑 똑같다. 그래서 장기 채권일 때는 2년 만기 채권, 이 장기 채권 2년 만기 채권일 땐 2년 만기 수익률이 A, B, B 다시 중에서 뭐라 그랬어요? A. 그래서 10,000원 곱하기 1 플러스 A 곱하기 1 플러스 A. 다시 말해 10,000원 곱하기 1 플러스 A의 제곱이다. 단기 채권의 1년 만기 수익률은
B 1년 만기 이후 1년 만기 수익률은 B'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0,000원 곱하기 1 플러스 B 곱하기 1 플러스 B'은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 수익이 높은 쪽으로 수요가 몰려서 결국 가격이 조정되기 때문에 두 방식의 수익은 같아진다. 적었니? 그래서 결국 요 공식이 성립한다. 요 공식 잘 봐두세요. 1 플러스 A의 제곱이 1 플러스 B랑 1 플러스 B'과 이게 똑같아진다. 네. 요 공식이 성립을 한대요. 승은이 하고 있니? 응, 하고 있지? 응. 그 다음에 그런데 A와 B는 현재 시점에서 관측이 가능한 반면 B'의 현재 시점에서 관측이 불가능한 미래의 만기 수익률로서 투자자의 기대치가 반영된 값이다. 그러니까 금리가 인상될지 인하가 될지 그 기대치가 반영된 값이라는 거야. 따라서 2년 만기 채권과 1년 만기 채권 사이의 만기 수익률 차이, 즉 장단기 수익률 격차는 B'에 대한 기대치에 의존한다. 한마디로 사람들이 앞으로 금리가 얼마큼 높아질지 낮아질지 그 예상에 따라서 이게 수익률 곡선이 장단기 수익률 곡선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만약 B'에 대한 투자의 기대치가 B보다 높다면 자 여기다가 적어 볼게요. B'에 대한 투자의 기대치가 B보다 높다면 자 아까 전에 이 공식에서 위에 공식에서 요 1 플러스 A 제곱이랑 1 플러스 B 곱하기 1 플러스 B'이랑 이거랑 똑같다고 그랬잖아. 똑같다 그랬지. 똑같다 그랬는데 B'은 확 커지고 B는 확 작아졌다고 생각해봐. 근데 이거 똑같아. 그럼 수학적으로 생각했을 때 A랑 B랑 사이에서 뭐가 더 크겠니? A. 그치. A가 더 크겠지. B가 확 작아져 버렸으니까. B랑 B'이랑 했을 때 B가 훨씬 작아져 버렸고 B'가 확 커져 버렸을 때는 A가 B보다 커요. A가 B보다 크다는 거는 이건 무슨 소리냐면 수익률로 봤을 때 여기가 B고 여기가 A잖아. B가 단기이고 A가 장기니까. 그런데 A가 B보다 커. 그럼 요런 곡선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양의 곡선을 갖는 그런 장단기 곡선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수익률 곡선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B-가 B보다 큰 거는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 거라고 보는 거야? 올라갈. 그렇지. 금리가 올라갈 때. 이거는 금리가 앞으로 인상될 걸, 금리 인상을 기대할 때 이렇게 B'이 B보다 크다는 기대가 나올 때야. 그럴 때는 A가 B보다 커요. 그러면서 이렇게 됩니다. B'이랑 A랑 같이 비례관계라 생각해도 돼요? 비례관계다? 비례관계라는 게 뭐지? 그 B'이 올라가면 A도 올라간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둘이 이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B와 B'의 관계에 따라서 A와 B의 관계가 달라진다고 보면 돼. 그래서 B'보다 B가 더 작을 때, 그러니까 금리가 인하가 기대될 때, 금리가 앞으로 인하될 것을 기대될 때, 이때는 A랑 B랑 어떻게 될까? 관계 구동호가 반대가 되겠지.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B랑 A로 이렇게 보자면 수익률이 이렇게 내려가는 곡선을 취하는 거야. 음의 곡선을 취하는 거지. 어렵다. 이 부분이 제일 어려울 거야 아마. 아이고 벌써 이렇게 끝나버리다니.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